자, 역시 주말 펌핑은 믿을 게 못 되는 것일까요? 비트코인 어제 상승했었던 것 다 까먹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달러 인덱스 지수 반등했습니다. 그 동시에 미국 증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준은 물론이며 대기업들, 구글이나 아마존 등등에서 실적 보고가 있기 때문에 큰 변동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 지금 현재 22,856달러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1,600달러 선을 내줬고 승승장구하던 알트코인들도 이제 점점 힘이 빠지면서 조정을 받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개미들을 조종하는 이 심리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계속해서 비트 가격을 올리면서 좋은 소식들 나오다가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꼬라박는 모습. 자, 문제는 지금부터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부터 조정을 받고 상승이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쭉 빠질 것인가? 그것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소식은 미국 연준에 관한 것입니다. 달라스 연준 측에서 밝히기를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 바로 며칠 전에 재무장관인 제닛 옐런이 한 말을 되풀이하고 있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가 하면 HSBC 투자운용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침체의 조짐을 보이면서 연준이 올해 시장의 기대보다 더 일찍 급진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어느 정도냐? 올해 말까지 1% 그리고 내년 말까지 해가지고 2% 인하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만큼 경기가 좋지 않아서 암울하긴 하지만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금리 인하가 과연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 자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인가? 자, 물론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연준이 금리를 내렸다가 올리기 시작했을 때 미국 증시는 더 떨어졌다라는 기록들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하긴 해야겠습니다만 떨어졌다가 금리 인하 덕분에 다시 오를 것이기 때문에 기회는 반드시 주어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자, 한편 WHO 같은 경우는 전염병 관련해가지고 비상사태를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네요. 경기 회복을 위해서라면 비상사태를 좀 해제를 하는 것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유지를 한 그런 상황이고, 자, 그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 채권이 출시가 될 것으로 확실시되는 가운데 비트파이넥스가 엘살바도르 화산 토큰이 올해 나온다면은 거래소에 상장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화산 토큰, 블록체인 기반의 국채로 비트코인을 기초 자산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러면은 직간접적으로다가 엘살바도르에 국채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닌가. 부디 성공해가지고 엘살바도르가 크게 흥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엘살바도르의 대통령은 한글로 최근에 이런 트윗을 올렸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 중 하나인 한글로 나의 글이 번역이 됐다. 무슨 말이냐면 엘살바도르가 그동안에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이 비트코인을 받아들인 후에 어떤 식으로 경제가 성장을 이루었고 엘살바도르 내에서 크게 범죄율이 주는 등 엘살바도르가 얼마나 많은 발전을 이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직접 글을 작성한 것인데 한국의 아토믹 비트코인이라는 채널이, 그러니까 트위터 계정이 이를 한글로 번역을 해가지고 게시를 한 것을 두고 나입 부켈레 대통령이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나입 부켈레 대통령이 그동안에 굉장히 깝깝해 해왔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죠. 엘살바도르가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서방 대중 매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엘살바도르가 망했다는 식으로 오보를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었다는 것. 자, 과연 진정한 승자는 누가 될까요? 엘살바도르를 응원합니다. 엘살바도르의 화산 토큰이 나오게 된다면 화산 토큰에 저도 좀 투자를 하면서 일조를 하는 쪽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서 필리핀 SEC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를 증권의 범위에 넣으면서 SEC가 직접 관리하겠다라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었다라고 하고요. 다음으로는 제네시스 트레이딩 때문에 고객들로부터 소송까지 받고 있는 제미니가 추가적인 압박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에 관련된 서비스에 보험을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는데요. 제미니가 과거에 플랫폼 선전을 할 때 제미니 언이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안전하다라면서 구라를 쳤다라며 뉴욕 금융당국이 이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자, 제미니 언 같은 경우는 고객들의 자금이 지금 몽땅 다 묶여 있는데요. 그 때문에 굉장한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SEC에 이어서 무자비하기로 소문난 뉴욕의 금융당국까지 제미니를 때린다. 계속해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제미니, 스트레스가 엄청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런 사건도 발생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악명 높은 범죄자 킥복서인 앤드류 테이트라는 녀석이 있는데 탈세에 비트코인을 사용했다라고 자랑을 해가지고 또 영상이 이것이 퍼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이름에 먹칠을 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비트코인을 혐오하는 정치인들이 이를 또 인용하게 되지 않을까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이어지는 비트코인 분석 및 동향. 작년부터 지속된 거래소로부터의 비트코인 인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은 현물 거래소 비트코인 잔액은 지난 2018년 2월 이후로 최저점을 경신을 했다라고 합니다. 액수로 보자면은 225만 1000개라고 하는데요. 유통량의 11.7%라고 합니다. 부디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힘을 좀 내줄 수 있기를 바래 보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파나마에서 비트코인을 합법적인 지불선으로 만드는 법안이 연방법원에서 처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결과에 따라 가지고 비트코인 지불에 관련된 법이 탄생할 것이라면서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편 파나마 대통령은 해당 법안을 반대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트위터가 플랫폼상에서 법정 통화 외에도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규제 라이센스를 신청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암호화폐 마스크와 도지코인이 상승 한번 해보려고 꿈틀꿈틀대고 있었는데 비트코인 하락하면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도지코인 나중에 한번 쏘게 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계속해서 가져보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으로 크립토 კვ안트의 기고자 크립토 썬문이는 이야기하기를 이번 주에 연준 미팅 및 발표가 나오기 전에 이 단타자들, 수익을 많이 보고 있는 단타자들이 변동성 걱정 때문에 매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밖에는 없을 것인데 금리 인상 관련된 발표는 한국 시간으로 2월 2일 새벽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암호화폐 시장 및 위험 자산들의 방향성은 어디가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운명의 한 주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피터 브렌트가 비트코인 차트에서 이중벽 버팀목이라는 희귀한 바닥 가격 패턴을 발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술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는 25,000달러 중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음은 피터 브렌트의 분석은 아니지만 매체가 피터 브렌트의 분석을 보고 해석을 한 결과 비트코인이 목표가인 25,500달러를 빨리 달성하지 않으면 15,000달러대까지 다시 떨어진다라고 경고한 것은 아니겠느냐. 피터 브렌트 분석은 아니고요. 매체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것이죠. 피터 브렌트가 본 차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목표가는 25,500달러 중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도 덧붙였는데요. 우여곡절이 있긴 하겠지만은 올해 중반까지 비트코인 65,000달러까지 갈 것 같다. 야, 굉장히 긍정적인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가 25,000달러까지 도달한 후에 강한 저항에 직면하면서 19,000달러까지 조정. 자, 그 다음에 조정을 받게 되면은 투자자들이 돈을 싸들고 뛰어들게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한번 올라가며 올해 중반까지 65,000달러까지 반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시경제적인 위기, 지정학적인 위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 예측은 어렵다라고 나갈 구멍을 파놓기도 했었습니다. 자,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상황이 워낙 전 세계적으로 난장판이기 때문에 어찌 돌아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반등하고 있는 달러, 트레이더 XO 분석가는 달러, 지금 현재 반등 구간에 왔기 때문에 달러가 여기서 반등하게 된다면 위험자산들 하락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고요. 그와 동시에 S&P 500 보시면은 저항에 부딪혀가지고 내려오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S&P 500뿐만 아니라 나스닥 같은 경우도 저항이 얻어맞고 지금 후퇴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비트코인도 딸려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속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봉 RSI 같은 경우도 아래로 깨고 나왔다라고 합니다. 좋지 않죠. RSI를 따라서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석가들은 당연히 비트코인의 조정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다가 23,000달러까지 그래도 한번 올라갔다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 비트코인 바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저스틴 웬의 분석가 같은 경우는 FOMC 미팅을 앞두고 유동성이 지금 많이 집약이 되어 있는 22,000달러대까지 한번 떨구면서 롱을 청산시킨다든지 그런 움직임이 나온 후에 25,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긍정적인 분석을 남겼었고요. 이어서 혼 헤어스라는 분석가는 비트코인의 프랙탈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것이다. 똑같지 않느냐라는 말을 남겼는데
뭐 어찌 보면은 저스틴 베넷 분석가의 분석과도 비슷합니다. 보시면은 조정을 좀 받은 후에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까지 올랐으니까 조정은 당연하다라는 것이겠죠. 로만 분석가는 일단 조정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조정 후에 21,000달러까지 다시 한번 추가적인 후퇴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바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봐야 되는데 조정이 심화되게 된다면 21,000달러까지도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봉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상황 여전히 좋기 때문에 21,000달러까지 조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그는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요. 연준이 부디 비둘기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상승을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더리움인데요. 이더리움 순공급 감소 및 소각 때문에 전체적인 물량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보다 최근의 성적이 부진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상하이 업그레이드 때문이 아닌가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성공하게 되면 스테이킹 되어 있었던 물량 1720만 개가 풀리게 되면서 이제 매도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두려움 때문에 쉽게 이더리움에 돈을 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 외에 다른 이유들도 있다라고 하는데 다른 이유들은 뭐 그렇게까지 그닥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미래가 계속해서 밝아질 것이기 때문에 유명 분석가인 비잔틴 제너럴 같은 경우는 저번 하락장 때 본인은 비트코인을 주도적으로 사서 모았었는데 이번에는 이더리움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이더리움의 소각과 함께 앞으로 이더리움이 어마어마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본인은 지금이 하락장 중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열심히 모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한때 이더리움이 비탈릭의 자칭 라이벌이었었던 저스틴 선 본인은 앞으로 5개 국가에서 트론을 법정화폐로 만들기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야망을 내비쳤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2023년도 올해 현실로 만들겠다. 자, 아무리 아가리선이라 하지만은 너무 막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비트코인을 받아들인데도 나라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트론을 받아들여 그보다는 그냥 본인이 땅을 사가지고 나라를 세운 다음에 거기서 트론을 사용하는 것이 빠르지 않을까? 마지막으로는 FTX 채권자 관련돼가지고 말이 많은 가운데 대한민국의 환경부가 FTX 관련된 채권자 이름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환경부 FTX에 거래 및 투자를 한 것일까? 일단 본인들은 그러한 일이 없다라고 딱 잡아떼고 있는데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 난처한 상황에 처한 것 같죠. 부디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바라보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광주뜻 오늘도 부탁을 꼭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광고 봐주기가 있어야만 저도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